안녕하세요, 제이솔건반입니다. 귀엽죠? 오늘은 쿠팡 셀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정책 업데이트가 있어서 대처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주 좋은 구독자 혜택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다들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계실 텐데 얼마 전에 상품명 정책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쿠팡 공지사항 가셔서 상품명 정책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 보시면 특수문자 금지나 할인, 세일 같은 주관적인 표현을 하지 말아라 같은 기본적인 내용도 있는데 이번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브랜드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표준 상품명 구조라고 표현된 게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봐볼게요. 브랜드명은 상품의 공식적이고 확인 가능한 브랜드여야 되고요. 공식 브랜드가 없는 경우 생활용품 카테고리에 속한 상품은 비브랜드라는 문구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생활용품 카테고리라고 콕 집어서 말하긴 했지만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이거는 휴대폰 거치대를 검색하는 화면인데 여기에 빨간색 부분이 브랜드명입니다. 홈플래닛, 코멧, 곰곰 같은 쿠팡 PB 브랜드명도 있는데 우리 같은 셀러들도 앞에 브랜드명을 적어요. 특히 로켓그로스 판매자들은 거의 모두 본인들의 회사명이나 브랜드명을 앞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본인들의 브랜드이니까 도용을 하지 말라거나 매칭을 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은 흔히 볼 수 있죠. 이게 본인들의 브랜딩을 하면서 아이템 위너도 방지하는 가장 일반적인 작업인데요. 이번 정책 업데이트는 이 부분을 짚은 겁니다. 앞서서 공지사항에서의 문구가 뭐였냐면 브랜드명은 공식적이고 확인 가능한 브랜드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 뭘까요? 상표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일단 본인 회사명이나 아무 브랜드명 하나 만들어서 그냥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걸 앞으로 공식적인 상표권이 있는 사람들만 쓰라고 압박을 주는 느낌이에요. 물론 모든 정책이 유예기간이 있고요. 현재 공지사항에도 상표권이 없는 브랜드는 이제 제재한다 라고 하진 않았지만 예상되는 바를 저는 말씀드린 거고 쿠팡이 언제 철퇴를 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셀러들은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공유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쿠팡이 왜 이런 정책을 업데이트할까요? 각자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는 차별점 없는 똑같은 물건만 파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아이템 위너로 묶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다 같은 상품인데 브랜드명 조금 바꾸고 이런저런 작업을 해서 파는 물건들 많잖아요. 그로스도 그런 상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바뀐 썸네일 정책도 이상하게 꾸미지 말고 눕기 이미지로 깔끔하게 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품명 정책도 이상한 브랜드명 넣지 말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은 상품들은 타 윈으로 묶이면서 정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쿠팡에서 판매를 하실 때 윙 판매자 배송을 하든 그로스를 하든 나만의 전략을 조금씩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 이번 상품명 정책 업데이트에 대한 대처법은 상표권 등록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구독자분들도 상표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은근히 귀찮기도 하고 또 아직 별일이 없었으니까 실제로 출원까지는 안 한 경우가 많으실 텐데 이번 정책을 기점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표권이 없어서 문제가 된 사례는 정말 많은데 오프라인 자영업을 하다가 매장명을 빼앗긴 사례도 많고요. 온라인 셀러분들도 잘 팔고 있던 상품명을 빼앗긴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럴 뻔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게 같은 상표권을 출원한 건데요. 하나는 거절, 하나는 등록이잖아요. 왼쪽이 경쟁사가 출원 신청을 했던 거고요. 오른쪽이 제가 출원해서 등록이 된 상표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던 그런 브랜드 상품이었는데 바빠서 잠깐 미루고 있던 사이에 누군가가 그 이름으로 상표권 출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급하게 출원을 했고요. 제가 먼저 판매를 시작했다는 거를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결국 상대방의 출원을 무산시켰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출원을 먼저 하면 그냥 장땡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뒤집느라 꽤 힘들었었는데 아무튼 뺏겼으면 큰일 날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표님들도 언제 대박이 날지 몰라요. 자, 제가 항상 그로스 작게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5개, 10개 입고시켜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그냥 확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바빠지고 막 정신없어질 때 누군가가 슥 들어와서 상표권 등록해버리면 그 이름을 아예 못 쓰게 됩니다. 그럼 큰일 나겠죠? 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상표권 등록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상표를 등록하느냐. 두 번째, 직접 팔지 아니면 대행을 맡길지고요. 세 번째, 일반 출원 혹은 빠른 출원을 할지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어떤 상표를 등록하느냐. 이거는 상표만 텍스트로 등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로고와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등록할 이름을 미리 키프리스에 검색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디지털 콤만드처럼 특이한 이름은 비슷한 이름이 있을 확률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상표권을 출원해도 괜찮은 편인데 자, 만약 청춘발전소 약간 이런 식의 이름이면 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자,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판매를 하실 때는 보통 35류로 등록을 하는 편인데 이 분류를 실제 등록을 할 때 확인을 하고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슷하게 청춘창업소라는 걸 검색해 봤는데 이건 등록된 게 없네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쓰고 싶다면 이름만 등록할 수도 있지만 혹시나 거절될 수도 있으니까 로고까지 같이 등록을 하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지금 샤넬을 검색해 보면 자, 실제 예시를 보면은 무려 747건이 등록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최종 권리자가 다 샤넬인 게 보이시죠? 그리고 로고가 같이 있는 것도 있고 글자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보면 거절된 것도 있는데요. 지금 이건 보시면 다른 회사가 샤넬을 등록 시도했다가 거절당한 겁니다. 이런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샤넬이 식당은 안 하잖아요. 샤넬 한식당 이렇게 하려고 식당 쪽 분류로 상표권을 내면 그쪽에서는 샤넬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특이한 분류로 등록을 시도했겠지만 샤넬이라서 그마저도 거절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등록하고 싶은 이름을 정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키프리스 들어가서 이것저것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내가 직접 할지 대행을 맡길지 선택이 왔겠죠. 자, 근데 이거는 사실 대행을 맡기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상표가 거절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류에 내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담을 하고 대행을 맡기는 게 편한데요. 가격 차이가 물론 있지만 일반 변리사 사무실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금액이 꽤 저렴해져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상표 등록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점은 얼마나 빠르게 출원을 할 거냐인데 보통 일반 출원과 빠른 출원이 있습니다. 일반 출원은 신청 후에 1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빠른 출원은 이 기간을 약 3개월로 줄여주는 서비스인데 물론 금액이 더 비싸죠. 그래서 내가 급하지 않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경우라면 저렴한 일반 출원을 해도 괜찮으나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실제 하시는 분들은 빠른 출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출원 중인 상태로는 법적인 보장을 받기 어렵고요. 등록이 되어야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는 대략 아셨으니까 신청하기 편한 곳과 구독자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알려드릴 곳 마크하다라는 곳인데 참고로 저도 여기서 5년 이상 사용하면서 여러 개 상표를 등록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상표 등록을 누르면 유형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민이 되시면 사이트에서 미리 문의를 따로 해서 상담하고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음은 분류를 선택하는데 일반 셀러 분들은 이렇게 35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역시 조금 특이한 상품이거나 뭐 단순한 상품 브랜드가 아닌 경우는 역시 상담을 하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분류까지 선택하고 나면 서비스를 고르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로켓 출원을 하는 게 가장 속편합니다. 우리가 내후년에 런칭할 브랜드를 미리 기획한다면 모를까 보통은 지금 팔고 있거나 바로 판매할 상품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에는 아까워하지 않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총 금액이 나오는데 보면 조금 비싸 보이죠? 근데 이게 다 전부 다 업체 수수료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해도 절반은 내야 되는 돈입니다. 자, 업체는 대행 서비스 비용을 일부 받는 거고요. 다른 곳에 비해서도 저렴한 편이에요. 사실 서류 제출 및 시간 단축 이런 걸 생각하면은 역시 그렇게 아까운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혜택을 좀 크게 받아왔는데 여기서 20%를 할인해 주기로 하셨어요. 마지막 결제 단계에서 프로모션 코드를 넣으면 20% 할인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사용 방법은 아래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쿠팡 정책을 주제로 상표권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미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동안 생각만 하고 미루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다면 특히 이번 정책을 계기로 움직여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꼭 이번 정책이 아니어도 셀러라면 내 브랜드명 하나쯤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하니까 또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좋은 브랜드명 잘 만들어서 등록도 하시고 매출도 대박 나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